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력은 10월 13일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달이 조금 이렇게 좀 보름달은 아니고 보름달 다 돼가더라고. 그래 보니까 음력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좀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기록을 좀 남겨놔 가지고 나중에 정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대통령도 되시고 또 아시아 통일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과거에 유튜브 한 것을 내가 좀 보기 위해서 기록을 좀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본의 아니게 딴 사람들도 몇 명은 또 보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제 말고 아래 이 시간쯤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8시간 동안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웃는 것도 좀 우리 조용필 씨의 노래 가운데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계절이 있는데 또 내가 그렇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좀 내보다는 연세가 조금 더 적으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참 계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아파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입원을 또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다행스럽게 저는 아직 이때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병원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내가 1년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한 달 결산은 매달 하죠. 이제 요즘 가계부 카톡 가계부 앱이 있어가지고 카드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걸 쓴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한 달 결산을 이렇게 하고 또 이래 보면은 의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1년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손이 이렇게 좀 틉니다. 더다 보니까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를 꼭 몇 개씩 가져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바세린 같은 거 이런 거 좀 붙이고, 반창고나 데일밴드 뭐 그런 거 살 정도지. 나는 뭐 약 같은 것도 잘 안 먹거든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냥 그 어떤 분들이 주면은 우리 사촌 동생이 그 명절 때 되면 꼭 그 무슨 그 인삼 같은 그 즙 같은 걸 보내요. 그런 것도 나는 안 먹습니다. 먹고 이제 딴 사람 줘버려요. 약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 가는 일은 없거든요. 이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혈압하고 뭐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 과태료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매년 받습니다. 받는데 뭐 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내보다 좀 연세가 적으신 분이지, 한 몇 살 적으신 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니까, 뭐 마음이 영 아파서 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좀 낫게 해달라고. 아마 몇십 번을 한 것 같은데. 오늘도 퇴근할 때 보니까 달이 둥그렇게 떠가지고 달을 보면서도 그분 몸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했고, 하루 종일 한 48시간 동안 지내면서 어제 아련에 그 소식을 듣고 온갖 내 생각이 그분의 건강을 좀 잘 되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바라는데, 참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길었습니다. 좀 더 길게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3가지 공약을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걸 다 외웠다가 또 생각을 안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외워요. 오늘은 13일 아닙니까? 13일이면은 그 13번째 그 공약이 뉴딜 혁명이에요. 뉴딜 혁명은 이제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세상 이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직장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쿠팡 같은 데 일을 하는데도 대기업의 임원들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학 교수도 이제 정년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냥 직업에 기준이 없으니까 몸만 건강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괜찮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하게 자급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급자족하고 이제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산삼, 특용 작물, 일반 곡물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100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13번째 뉴딜 혁명이죠.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은 다 외워요. 1년 하면은 한 달이면은 다 외우잖아. 그렇게 외우면 돼요. 내일은 14일이니까 14번은 금융혁명입니다. 15일은 이제 취업혁명, 16번은 이제 뉴딜 혁명이고, 유엔혁명, 17이 이제 화폐혁명, 18이 지역혁명, 19가 이제 징병혁명, 20이 농지혁명, 21이 이제 농약혁명,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에 한 개씩 외우면 돼요. 27이 이제 20그 중에 이제 27번째가 장기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장기혁명 이렇게 외우더라도 내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그렇게 닿게끔 하는 것은 못 느꼈거든. 근데 어제부터 내가 느낀다고. 그러니까 장기가 부족해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해서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거거든. 국가에서 장기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 나는 그렇게만 뭐 조금 막연하게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 했는데, 외우고 이랬는데, 정말 뭐 아주 내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잠바 말고 잠바가 이 잠바 말고 또 잠바가 있어요. 그때 2020년 4.15 총선 때 이제 내가 그 총선 운동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으니까 그 선거 운동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그래서 잠바를 하나 사 입었다고. 그러니까 5,000원 주고 사 입었어요. 아주 잠바가 좋아요. 그런 좋은 잠바도 막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막 버려버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버린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그람 수대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막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뭐 공짜로 사다시피 한 거지. 5,000원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것을 아주 잘 입었어요. 잘 입었는데 작년인가 보니까 이 자꾸가 고장이 났어요. 이 자꾸가 고장 나니까 이거 안 되겠대요. 자꾸가 고장 나니까 이 잠바에서 자꾸가 고장 나니까 진짜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 이 옷을 뭐 5,000원 주고 잘 입었으니까 이제 뭐 버려야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수리하는데 뭐 10,000원인가 들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옷 수선방에 가면 그래 해요. 그래서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또 10,000원 주고 또 이게 자꾸 수리해가지고 써보려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버리려고 하다가 딴 거는 말짱해요. 자꾸만 딱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장나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만은 집사람이 이제 쿠팡에다가 이거 자꾸를 신청을 하더라고. 해가지고 그 자꾸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으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완전 새 옷이야, 새 옷. 그래가지고 뭐 엄청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아직 덜 추워. 지금은 아직 날씨가 그렇게 오늘 15도네요. 15도니까 그렇게 추운 건 아니잖아요. 한 10도 밑으로 떨어가야 이제 춥잖아요. 영하 1, 2도 되면 되게 추운 거고. 근데 15도 같으면 추운 날씨는 아니잖아요. 조금 선선한 날씨인데. 근데 아주 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옷 내가 이제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사람하고 옷하고 같겠더라고. 내가 어제 아래부터 내가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그분이 딴 데는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눈, 코, 귀, 이 뭐 딴 거는 다 멀쩡한데 신체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난 거 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거 뭐 내가 말을 뭐 표현할 수가 없네요. 딴 거는 다 멀쩡해. 하나만 딱 안 좋은 거야. 하나가 안 좋은데 거기 안 좋아서 전체가 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장기 혁명, 나 진짜 피부로 와닿아요.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속히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문제 해결이 돼버리잖아. 눈 깜빡할 새에 체리체리 해버리거든. 지금 뭐야, 미국의 트럼프가, 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트럼프 집에서 같이 있어요, 지금. 당선 확정되고 지금 확정된 것이 한 일주일 됐잖아. 지금 일주일간 트럼프가 늘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2년 안에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런데 2년 안에 미국을 싹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더라고. 허경영 신인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2개월이 안 가요. 2년이 안 가고 3개월이면 대한민국 싹 다 바꿔버려요. 한 달이면 다 바꿔버린다고. 아주 막 빛의 속도로 바꿔버리거든. 그래, 장기 확보도 빨리 해버렸으면 되잖아.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출산율이 지금 0.7 정도? 우리가 되게 최하거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다고. 북한보다 0 떨어져요. 북한이 지금 출산율이 1.8인가 그래요. 우리는 0.8이니까 북한보다 0 떨어졌잖아. 그래도 뭐 애는 0.8이지만 그래도 애기가 또 태어나는데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바로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이 완전 바뀌어버려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입시 지옥 같은 건 말이지, 11번째가 교육혁명인데, 지금 부부가 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다고. 부부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많단 말이야. 그런데 한 사람 버는 거는 애기 자녀 교육비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도 무슨 취업이 잘 되느냐 하면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쓸데없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낭비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한 과목만 6년간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나머지 과목은 교육만 받으면 돼.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킨다. 이 교육혁명 아니에요. 음악 잘하는 사람한테 수학이 무슨 필요했느냐고. 수학을 또 100점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사람을 그냥 고문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 수포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그거는 완전 공부 시간에 잠자요. 그냥. 하여튼 이 교육제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대천재를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고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느냐고. 노벨상을 받아도 10개, 20개, 30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겨우 해봐야 이제 뭐 노벨상 받아야 문학상 하나, 평화상 하나 2개밖에 못 받았다고. 이거 대통령 잘 만나면은 노벨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다 쓸다시피 할 수가 있다고. 이 교육제도를 빨리,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께서 하루속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바라느냐고. 쓸데없는 예산 같은데 말이지. 예산 도둑질 해먹는 놈들 이거 빨리
못하게 뿌려야 되고. 그 지금 언론 머스크는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 언론 머스크는 미국에서도 미국 예산을 빼먹는 놈들이 많이 있는가 봐. 그것을 탁 못하게 한대.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야 되고.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그 장기혁명 말이에요. 장기를 국가에서 딱 해가지고, 딴 거는 다 멀쩡해.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멀쩡한데, 뭐, 몸 한 부분이 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좀 허경영 신인께서 대통령이 되시기를 참 진짜 뭐 누구나 다 바라겠지만은 진짜 또 오늘 또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 뭐 내 개인적으로는 뭐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 그 내가 그 하루에 유튜브를 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몇 개 봅니다만은 꼭 보는 것이 그 아메리카 세계사, 그 이제 박윤수 선생님하고 이제 고한석 박사님이지. 이분이 이제 하시는 유튜브 방송은 내가 꼭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역사를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제 조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이 두 스승님이 그거를 밝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광화도에서 뭐 일어난 신미양요 같은 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이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신미양요라면 1871년이 신미년이거든요. 강정산 성인이 태어난 해가 신미년이라고. 그때 이제 강화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그 군함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 대원군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미군을 물리쳤다 하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인양요도 있었고 신미양요도 있었고 이랬는데, 병인은 1866년이고 신미는 1871년이고 그게 전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걸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내면은 이제 경천동의할 만한 일이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극소수의 이제 정말 80억 인구 중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만한 그런 확률이잖아. 지금 우리가 허경영 그 신인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사람은 80억 인구의 0.0000001%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뭐 허경영 이렇게 하면은 막 거의 뭐 한 70, 80%, 90%는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아주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욕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인님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 그렇듯이 우리나라 역사가 또 세계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 이걸 또 바로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나는 이제 그걸 시간 내가지고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건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돌아보기 이 유튜브를 꼭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박사님이라 그러더라고.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오랫동안 한 8년인가 근무를 했고 하여튼간에 굉장하신 분이더라고. 이분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꼭 보고 내가 관리하는 내가 이제 카톡방에 꼭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당 전체 방에도 꼭 올리는데 뭐 몇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 미국의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하고 거기 이제 거기 경계니까
미국 저기 뭐야 저 캘리포니아 주하고 멕시코하고는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저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왜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오는가를 잘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중남미나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미국으로 올라오느냐 그런 걸 볼 때에 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처음으로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말이지 뭐 2천만 명인가 넘어왔잖아요. 와가지고 완전히 뭐 미국을 완전히 쑥대밥 만드니까 그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범죄자들이 있고 불법 이민자 중에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아직까지 대통령이지만 바이든이 그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말이지. 뉴욕의 인류 호텔에 그 잡아서 잠도 자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경합주에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갑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그 이면에는 또 딴 뜻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미하고 중남미 쪽에 이제 미국이 이때까지 막 그 개입을 해가지고 그 뭐 말 안 듣는 그 대통령들은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그 작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미국에 이제 좀 우호적으로 이제 그 참여했던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이 정권 하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 멕시코 대통령이 아주 그 멕시코에서는 그 러시아의 푸틴처럼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멕시코 보고 너 좀 막아버리라.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은 봐라. 가는 것은 너희들이 미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나는 가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그거는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 마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월남전에 월남전이 이제 종식할 때, 끝날 때 그 무렵에, 이제 베트남이 졌잖아. 전쟁이 졌는데, 그때 보트 피플이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배 타고 무조건 가는 거야. 빠져 죽더라도 간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있다가는 베트콩에 의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보트 피플, 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뭐 상어밥이 되더라도 가는 거야. 왜냐하니까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니까 그 베트남 전쟁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 편에 서 가지고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져버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군인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베트콩 정부가 바뀌어버리잖아. 바뀌어버리면은 그 체제 하에서는 자기가 다 이제 색출해 내잖아요. 그 정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 때도 그 북한에서 이제 서울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밑으로 다 피난 가고 정부가 다 이렇게 대구로 부산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서울이 이제 이렇게 공산 치하에 들어갔잖아. 들어갈 때 거기서는 이제 잡아내는 거야. 여기서 군인들,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 또 뭐 심지어는 좀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적결 심판을 시키고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월남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이제 철수할 때 막 비행기 가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려고 말했지 막 이렇게 막 노력하다가 막 그런 장면 내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흥남부두 철수할 때 보면은 막 그 배에다가 많은 사람을 실어가지고 피난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니까 거기서 피난을 오는 사람은 미 군정에 협조한 사람들이라고. 거기에서 탈출을 안 하면은 어차피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남미하고 지금 이제 지금 미국으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남미에서 미 군정에 이제 협조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자꾸 그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중남미하고 남미 쪽에 이제 정치 상황은 내가 잘 모르니까 더 공부를 해보면 더 상세하게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씨를 좀 뿌렸는가 봐. 그러니까 좀 외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애가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애가 지금 원래는 아들만 서이잖아요. 홍일이, 홍업이, 홍글이 이렇게 세 사람인데 첫째 부인한테 이제 또 아들 둘이고 홍일이하고 홍업이가 첫째 부인의 아들 둘이고 이제 이희호 여사 밑에 이제 홍글이가 있고 그렇죠. 아들만 서인데 딸이 하나 있었던가 그래. 그거는 딴 여자를 통해서. 그 내가 어디서 봤어요. 아마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찾아왔겠죠. 찾아오니까 그 비서들이 이렇게 김대중 밑에 그 비서들이 이렇게 좀 알아서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도 또 이렇게 알아서 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얼핏 내가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얼핏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래요. 살아있을 때 어디 가서 씨를 좀 뿌려가지고 막판에는 그 유전자 감식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 씨를 딸도 하나 있어. 딸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마 그 4.19 혁명 일어나고 그 무렵에 이렇게 좀 그래 했더라 해가지고 딸이 하나 생겼어요. 딸도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그래 그 혼외자로. 그러니까 그 찾아오지. 언론 보도는 잘 안 되고 이러지만 그래도 보도가 다 있어요. 그렇듯이 미국에서 잘못해 놓으니까 미국에서 중남미하고 남미에서 그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 피난민들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4년 전에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4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이거는 그때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었는데
그건 완전하게 그 부정선거거든.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100%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트럼프가 그냥 묵인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직에 수행하는데 그 아마 4년 전에 그 부정선거인 걸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법이 있어요. 법을 이제 중국이 또 개입된 거는 확실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칼기도 그게 개입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계엄령을. 그 법이 그래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때에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했거든. 1기로 했단 말이에요. 2016년도 때 이제 선거해가지고 2017, 18, 19, 20, 요 4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게끔 해놨다고.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면 군인이 투입돼가지고 그때 그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숫자가 미국에 있는 모든 범죄 교도소에, 미국에도 교도소가 있잖아. 그래 교도소에 있는 범인들 숫자도 재수 숫자보다 부정선거에 개입된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다 색출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가 돼야 미국이 좀 정리가 안 되겠어요. 좀 정화가 안 되겠느냐고. 정화가 미국도 완전히 썩었는데 말이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17일, 30일, 47일 한 55일 남았네요 지금. 17, 47, 한 67일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취임식 할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부정선거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찾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렇게 잘 하겠지. 예. 하고 그 정도가 돼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뭐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변희재님께서 망명 이유서를 적는데 아주 막 길게 적어요. 길게 적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적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범죄상 이것을 다 적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뭐 미국 국토부 이민국에다가 제출하고 또 별도로 트럼프 앞에 제출해요. 그 연락은 다 되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변희재 씨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변희재 씨가 아마 MBC를 없애버린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 모르는 사람 보면 저 변희재 좀 맞고 돌았나? 지가 뭔데 MBC를 없애는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얼마든지 MBC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러더라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이 제1인자가 되는 것을 미국하고 러시아는 결코 바라지 않아요.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면은 우리나라를 더 좋아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한국 두 개 중에 일본이나 한국을 두고 두 나라 중에 하나를 키워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은 안 해. 왜냐하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 북쪽 지방의 홋카이도 거기하고 러시아하고 국경 문제로 분쟁이 늘 이렇게 소재가 있고, 또 뭐냐 하니까 늘 전쟁 때 안 좋은 감정이 있거든.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을 싫어해요. 우리나라하고 좋아한다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미국도 뭐 일본 사람들이 막 싹싹거리고 이래 해도 일본 놈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안 잊어버려요. 우리 본토를 침입한 놈들이라고. 이러니까 뭐 겉으로야 잘 지내겠지만 속으로 늘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과 일본 중에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괜찮잖아. 근데 일본은 미국으로 막 무차별 공격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안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와 동시에 중국을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과응보로 해체되게끔 돼 있는 거고, 강정산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시피 하늘의 뜻이라고. 그냥 중국 티베트,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내몽고, 동북 삼성, 이금에도 네 조각 나고 당연히 이거는 나야 되고, 나머지 남은 것도 한 2조각 3조각 더 내버려가지고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운다고. 남북한을 이제 통일이 되게끔 해버려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런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일기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동안에 대통령 사면하면서 그때 존 볼트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파워를 아직 완전하게 자기가 하지는 못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천지차거든. 지금은 입법, 행정, 사법을 트럼프가 다 잡고 있다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6년 전에 김정은이 하고 해결하지 못한 북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된다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오늘이 11월 11일까지 해가지고 912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니까 909일 남았다고. 909일 지나면은 자연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 정도 가가지고 이제 그만두느냐. 여기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은 내년 한 5월, 6월 달까지는 안 가겠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내년 금년 12월 달까지는 안 가겠나 이렇게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달, 2달 가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6개월, 7개월 정도 가느냐, 요거에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베니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망명 뉴스, 그것을 이제 터뜨려 버리면은 자기 범죄 사실을 다 드러내 버리거든. 그러면은 반나절이면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이 이제 요동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민족은 없잖아. 안 그래요? 36년간 이렇게 일제치하에 있었고, 또 그 뒤에 또 남북 간에 전쟁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 나고도 한
한 7, 80년 동안 이산가족 이래 돼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무리 질 때가 이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제 이 땅에 지금 오신 지도 76년이 됐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본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고. 우리가 지금 당대 살아있을 때에 신인님께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해 나가고 있다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는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을 임명 예정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그 들어도 잊어버렸다. 터크 칼슨이 있었던 하여튼 무슨 방송, 모 방송국의 앵카더라고. 그 사람을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시고, 국무부 장관은 이제, 쿠바 사람. 뭐야. 갑자기 또 뭐 기억이 안 나네. 로미오인가 봐. 그 상원의원,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저게 트럼프도 검사라면은 이빨을 간다고. 미국 역대 역사상, 미국 정치 역사상 올해가 248년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내년이 249주년이고 2026년이 250주년이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가 원래 248년 되는데 이때까지 전직 대통령을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것을 누가 시켰겠느냐고. 그거를 윤석열이가 시켰지 않았나, 바이든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시달렸다 그러더라고. 생사람을 잡으니까 80몇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벌금도 수천억 원, 한 5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그래 내도록 했으니까 이 말이 되나 말이야. 오늘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이도 내가 보는 거 전부 다 무죄인데, 에? 그걸 그냥 생다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배운 거라고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야. 검사 출신 대통령이 하는 게라고 뭐냐고. 사람 죽이는 거,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 이재명 씨는 이제 허경영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는 내가 간섭할 바는 안 되잖아. 그런데 하여튼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분인데 트럼프만큼 고난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재명 씨가. 아마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잖아. 자, 오늘 대충 기록을 좀 남겨 놓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기도를 해서라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몸이 좀 잘 건강해지기를 진짜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이거 평범하게 이렇게 밥 잘 먹고 이렇게 좀 걸어 다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진짜. 기적이라고. 사고로 이제 눈이 하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느냐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거는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 집을 방문하니까 말을 못하고 하더라고. 왜냐니까 말을 못해대요. 무슨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 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건 매도 대단한 거고. 아이고. 1960년 4월 4.19, 1960년이 4.19 나고, 61년도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일어나고, 이제 4.19 전후에 이기붕 씨가 이제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요강을 들고 다녔거든. 그런 거 보면은, 그 요강한다. 그 대소변만 이렇게 잘 보는 것도 그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기붕이라면은 부통령 당선자단 말이야. 뭐 부정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지만은 뭐 국회의장을 했고 제2인자였다고. 권력은 그렇게 많았는데 건강이 안 좋았어. 결국 가서는 이제 자기 아들이 쏜 총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잖아. 자기 부인도 죽고 본인도 죽고 자기 동생 자기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는데 그때 건강이 그래 안 좋더라고. 나는 뭐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뭐 뭘 뭐 한평생을 머리지.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천국, 백궁을에 가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가기를 뭐 그것만 노상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고. 자, 오늘 뭐 그만하겠습니다. 흑영영.